등산동 도화쌤입니다. 어쨌든 국어 시험을 보다가 이제 일정 점수, 컷 점수를 맞으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걸 점수로 올릴 시기하고, 이 실력을 배양해서 올리는 거랑, 이걸 정리해가지고 일정 점수를 맞는 거랑, 근데 이게 정리해서 이걸 어떻게 푸는지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오랜 기간이 지나면 이제 실력이 쌓이고 그러거든요. 오랜 기간이요? 지금 아. 시간이 많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 실력을 쌓여서 100점을 맞을 게 아니라면, 네. 그러면 이거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많은 내용을 해줘도 이 단어를 해준다고 그 단어가 시험에 나오냐? 그러지 않는다는. 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첫 번째 원칙으로 지킬 건 뭐냐면 다 풀어야 된다. 다. 그런데 여기에 버리는 거 없이요? 그러니까 4점짜리 요거를 나중에 푼다는 것 뿐이지 다 푼다는 거죠. 풀긴 더 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풀고 수학도 그러잖아요. 쉬운 것부터 풀고 4점짜리 포기하는 것처럼 네. 국어도 쉬운 걸 다 푸른 다음에 이렇게 쉬운 걸 풀게 되면 예를 들어서 4문제 정도가 나오잖아요. 2문제나 3문제를 맞춘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요 나머지를 보면 그러면 되는 건데 이거를 매달려서 시간 소모가 문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2점짜리, 3점짜리 못 풀어버리죠. 4점짜리가 있어요? 3점짜리가 최대 아니에요? 3점짜리. 수학이 아니지. 네. 수학으로 치면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3점짜리에서 3점짜리도 난이도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난이도가 상이다, 중이다, 하다. 이렇게 세 개는 구분을 해야 돼요. 이 하는 이걸 빨리 풀어야겠구나 라는 생각. 자신 있게. 상은 구분할 수 있어요. 3점짜리는 다 상이에요. 그 3점짜리 상이면 중하를 해서 이거는 천천히 풀고 이거는 좀 빨리 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상중하를 이렇게 상중하를 구분을 해서 항상 이렇게 해설을 보든지 내가 등급을 써요. 이거 몇 등급짜리구나. 이거 몇 등급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등급을 생각을 하면 그게 해설을 읽고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등급이 맞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이 제10인부터 다 읽고 풀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 화작에서 이 세 문제 나왔잖아. 네. 이 세 문제에 이걸 어떻게 풀던 여기에 있는 선택지는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 내용을 읽던 내용부터 읽던 선택지를 읽던 그러니까 이게 단어를 골라야 하는데 이 단어를 빨리 고르는 연습 이거를 더 빨리 하는 연습이요? 여기에 있는 선택지에 있는 단어를 빨리 골라 중요한 걸 그럼 중요한 거를 골랐는데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골랐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거를 자꾸 차이를 봐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건 무슨 중요한 거냐면 1, 2, 3, 4를 비교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 4개의 차이, 1, 2, 3, 4, 5의 차이를 구분해서 그 단어를 확인하면 1, 2, 3, 4, 5번에서 서로 구분될 수 있다라는 거하고 또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요 전체 문장을 요 한 단어로 대표해서 뭐를 찾을 수 있다 제시문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 내용 요걸 가지고 요 단어를 고르면 요 전체 문장을 떠올릴 수 있다. 아니면 그 고른 단어들끼리 비교를 하면 서로 차이가 발생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처럼 하네요. 네? 영어처럼 하네요. 그 국어나 영어랑 푸는 방법이 똑같아서 이렇게 국어 푸는 거를 연습을 하면 영어도 골라놓으면 영어도 똑같이 성적이 올라가요. 그런데 그렇게 고른 다음에 이 세 개의 번호를 근데 보면 하나만 골라요? 선지 하나에? 자, 능력이 떨어지면 2개를 고르는 거죠. 네. 그 2개를. 근데 요거가 문제일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는 이게 문제일 수도 있고 이 2개의 문과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거는 하나만 골라도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고르고 이거를 빨리 고르고 제스문을 읽으면서 선택은 정확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걸 고르는 거를 천천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최대한 과감하게 빠르게 고를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연습을 하냐면 선택지를 이 단어를 2개씩 다 고르라고 해요. 빠르게.
그런 다음에 이 재심을 보고 이 고른 단어만 가지고 풀으라고 그래. 이 옆에 있는 거 읽지 말고. 문제 읽지 말고. 단어만. 다 골랐잖아. 다 읽었잖아. 그래서 속도를 느려 고른다는 거, 빠르게. 그러면 이걸 진짜 책임지고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근데 그렇게 빠르게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발표를 마무리할 때, 그러니까 그게 노하우야. 발표를 마무리할 때, 시작할 때 이렇게 용어 유래, 이렇게 질문, 청중, 대답, 바탕, 변화 과정, 이게 다 요거만 봐도 되는데 요거 상황에서 그 다음에 골라야 되잖아. 다 읽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읽는데 천천히 발표를 마무리할 때, 이 발표를 마무리할 때 이걸 생각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지, 지금은. 이걸 읽기 전에는. 그럼 이건 마무리구나, 뭐구나 한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구나 이렇게 고르면 되거든. 그럼 문장도 끝나야겠는데요? 그러니까 논술을 한 사람이 뭐 좋냐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문제도 끊고 선택지도 끊고 네. 그래서 핵심 단어를 고르고 이거를 계속 논술에서 연습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거를 최대한 빨리 골라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읽는 방법, 이걸 고르다 보면 이 선택지 상호 간의 관계를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게, 이게 맞는 게 고른지 틀린 거 고른지 아니면 응용하는 걸 고르더라도 이거 세 개를 풀려면은 이걸 어떻게 읽어야겠구나 라는 게 확정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시문 옆에 여기 1번, 2번,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런 단어를 골랐고 이런 차이를 구분해서 문제를 풀려면 이 지문을 어떤 식으로 읽어야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엄청 심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네요.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근데 그걸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면 이게 점점 빨라져요. 네. 그 다음에 그걸 빨리 하든 천천히 하든 그렇게 풀어요. 애들이 풀다 보면. 애들은 따로따로 하나씩 풀지. 나는 이 세 개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거하고 이 세 개를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A, B, C, D 되면 전체 문제는 천천히 보면서 하나씩 지우면서 풀고 요거는 비교하면서 찾아갖고 있으면 하나씩 없애놓고 그 다음에 이걸 풀고 풀리면 나중에 이걸 풀자 이렇게 이 정해진 문제 번호들의 푸는 순서까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노하우니까 이걸 맞췄다고 좋아하지 말고 이걸 해설을 보면서 이 세 개의 문제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관계를 예를 들어서 언제 생각해요? 비문학 같은 거 풀 때 이렇게 되면 네. 여기에는 전체 문제 나오잖아요. 일치 문제 찾는 거. 네. 이건 단락 문제 나오잖아요. 네. 이건 적용 문제나 문장 문제 나오고 여기 단어 문제 나오잖아요. 적용. 네. 그러니까 풀 때는 이걸 먼저 단락 문제부터 풀고 문장 거기 적용 문제는 나중에 어려우면 나중에 풀지만 쉬우면 건들고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풀고 이거 전체는 하나하나 확인해야 되니까 아닌 것만 몇 개 제껴놓고 그럼 이 둘 중에 하나야 답이.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풀면서 다 같이 그냥 풀으라고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럼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요? 자, 이거를 읽었는데 제시문을 읽었는데 이거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 세 개를. 그럼 세 개 지워놓고 이 두 개는 모르겠다. 근데 이걸 또 읽어야 돼. 근데 이거부터 풀고 여기 있는 부분 단락 문제부터 풀고 그래서 이걸 풀었어. 그럼 요걸 풀었어. 요거는 A, B, C 여기 부분이래. 그러면 뭐가 이해되는 그럼 전체적으로 있을까? 이해가 딱 생기면 그럼 요거를 어디서 찾아야지? 그럼 여기 있네. 아까 봤으니까 이건 아니고 그럼 이게 답이네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를 푸는 방법의 최선의 코스가 뭘까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문제만 풀고 말잖아.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이거 봤을 때 풀이 모양만 봐도 그래. 여기에 있는 거 문제 보고 읽었는데 이렇게 몇 개 단어는 요거 단어 체크한 거는 도움이 됐지만 이거는 이거 읽으면서 또 봤어. 또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이거는 그냥 한 번 쭉 읽고 쭉 풀 수 있는 문제라서 그런 거는 쭉 풀어도 상관없지. 그런데 이런 것도 학생 1, 학생 1, 학생 2 하면 이걸 하나하나 맞춰야 되거든, 이렇게. 근데 이렇게 A, B, B, C, C 이렇게 돼 있었는데 5개 있어가지고 나눌 수가 없었어요. 왜 못 나누지? 그럼 뭐 이게 학생 1, 학생 2, 학생 3인데 학생 1은 동그라미, 학생 2는 세모, 학생 3은 네모 하면 되는데. 그게 더 복잡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 있잖아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근데 뒤에서는 그렇게 하긴 한 것도 있는데 얘는 그렇게 안 했네요. 그렇게 안 하면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죠.
한 번에 읽으면, 체크하면 한 번에 읽게 되고, 체크하면 한 번에 읽게 되고, 체크를 믿고, 체크를 안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길수록 뭐라고? 문제는 쉬워요. 저 문제도 이거 제시문 그렇게 잘 안 읽는. 그래, 길수록 문제는 쉽다고. 근데 여기에 어쨌든 학생에서 아닌 거 찾는데, 끊어져서 몇 개 풀고, 요것도 풀고, 그냥 이것도. A만 봤어요. 얘는 A거든요. A만 봤어. 그러니까 일부 문제. 이 기억 니은은. 기억 니은만 봤어요. 기억 님 부분 문제. 가는. 이게 전체 문제예요. 바탕으로니까. 전체 문제. 이거는 표현법 문제.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다 읽으려면 손해보지. 네. 왜? 다 읽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또 읽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에요. 그게 노하우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내는 거는 어느 순서로 읽어야 될까, 어떻게 풀어야 될까가 노하우가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생각해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문이 하나, 둘, 셋, 네 개야. 네. 지문도 길고 문제도 어려우면 헬난이도가 돼. 그래서 지문이 길수록 전체 문제고 수르륵 봐서 답을 툭 튀어나가게 서비스를 해줘. 지문이 짧으면요? 그럼 어려울 가능성도 있지. 그래도 싫은데. 됐어요? 네. 그럼 이거 써놓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저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다 고른 다음에 헷갈리는 거 이렇게 두 개로 헷갈리는 걸 남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오래 그냥 이 문장을 생각해 보지 말고 문제랑 보기 단어대로 대입해 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풀으라고 했지. 네. 이제는 약간 문장 자체를 되게 오래 생각하는 편이라서. 논술을 볼 때 내가 문장 생각하라고 해서 문장 있는 대로 끊어가지고 1대1로 맞춰서 순서대로 쓰라 그랬어. 걔랑 얘랑 똑같아. 국어요. 문장 있는 대로 잘라서 그대로 쓰면 되잖아. 그냥 글쓰기잖아요. 이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 문장 있는 대로 그대로 여기 글 써 있으면 그게 답이야. 그럼 헷갈리는 건요? 얘도 긴 거 같고 얘도 긴 거 같으면요? 생각해서 어느 게 더 단어가 가까운지.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 요거 내용하고 요 내용하고 같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네. 어떤 애는 요 문장만 보면 요 내용이 이런 뜻이잖아요. 제일 초보. 이 문장과 제시문 이 문장은 같은 내용이잖아요. 중수. 이 두 문장에서 요 단어하고 요 단어는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럼 고수. 너는 뭔데? 이 문장이 이런 뜻이잖아요. 하수. 이 문장과 이 문장은 1대1 대응이에요. 중수. 이 문장 속에 요 단어와 요 단어는 같은 내용으로 쓴 거예요. 고수. 너 어떻게 푸는데? 저는 중하수. 중하수. 너 생각하잖아. 이 문장이 맞나? 이 문장이 무슨 뜻이지? 이렇게. 네. 네. 자, 5번. 그러니까 문제 푸는 법 보라고 해도 이해를 다 못한 경우도 많지. 문법은 정해져서 기본 개념 모르면 못 풀어요. 근데 예시랑 제일 가까운 거 보는 거예요. 예시가 1대1로 대응돼요. 5개면. 근데 그걸 적응시키는 게 연습이 돼요. 그 설명한 걸 보면, 해설을 보든지 이렇게 보면, 여기에 적응된 게 하나씩 있어서, 여기에 설명해놓고 물어봐요. 근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해요? 그것 때문에 기본을 알아야 됩니다. 네. 기본 이론을 한번 봐야 되면, 문법, 녹화해놓은 것도 있잖아. 저 했어요, 문법 한번 쭉 다. 뭐 지금 또 해야지 뭐. 네. 문법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이건 별표 쳐서 모른다고 치더라도 네, 이건 네.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3점짜리.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주제가 뭐예요, 주제? 얘요? 네. 글쓰기라면. 문제, 억제랑 뭐 사회적 총비용? 네. 그걸 요것만 보고 치면 범죄, 억제 어떻게 된다. 이 주제만 가지고 이걸 보고 이거 주제와 제일 가까운 거 찍으면 되는데 적절한 거니까. 표를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요 표를 이해 못해도 요 주제와 제일 가까운 요 관련된 건 이해하면 된다고.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 이거는 비용이고 이거는 범죄, 억제, 비용. 이거는 비용. 피해 비용. 그 가운데 되는 거. 근데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 사회적 비용 여기 내용 나오는데
네. 여기. 그래서 이 주제가 뭐냐고. 사회총 비용을 최소화함으로 범죄 억제 비용에 최적화를 이룰 수 있다. 요거야. 여기서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없냐고. Y. X와 이런 거 빼지 말고 이런 거만 보라고. 주제가 여기 선 자체가 Y랑 뭐. 요거잖아. 사회총 비용. 근데 여기서 Y1, Z3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어서. 그럼 Z 있잖아. 여기 사회적 총비용. 사회적 총비용이 최소화해서 범죄 억제 비용을 최적화하라. 사회적 총비용을 최소화해서 범죄 억제 비용. 범죄 억제 비용을 최적화하라. 그럼 여기네. Y2 Z 응? 5번인가? 그냥 이렇게 찍어보라는 거지. 좀 약간 그냥 막 찍지 말고요? 뭐랑 관련돼서 그래프가 있어. 그래프를 내려가는데 시험 문제를 낼 거 아니야. 그럼 엉뚱한 걸 내겠냐고. 아니요. 뭘 내야 돼? 수능은 주제랑 연관이 안 되면 문제로서 가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찍기에서 가장 기본은 뭐야? 주제랑 제일 가까운 거, 가장 맞는 것은. 자, 그 다음에 뭐랑 주제랑 완전히 어긋난 거. 이게 답이야. 아닌 것은 하면. 그래서 결국은 주제랑 가까운 걸 쳐주고, 요 비용 내용, 요건데, 이 글에서 그래프가 없지. 네. 원래는 이 안에 들어갈 건데, 여기다 빼놓은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 주제에 맞는 거, 이 주제가 뭐예요? 그럼 그 주제에 맞는 제일 가까운 내용 있는 거 찍어주는 게 훨씬 현명한 거지. 안 그러면 다른 애들도 다 틀려. 어차피 공부 잘하는 1등급도 그 주제랑 벗어난 게 답이고 특이한 거면. 근데 주제랑 너무 뻔히 똑같은데 그걸 못 찍으면 매망한 거야. 아까운 거야. 그래서 주제를 찾으면 반이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풀어서 두 개는 쉬워서 맞추면 이 두 개만 해결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네. 근데 이 가이론이면 가 안에 들어가잖아. 네, 이건 약간 세부 내용 적용이었고, 이건 아예 적용하는 거였고, 이건 내용 그냥 맞춰보는 거였어요. 그게 내용 맞추는 거 맞은 다음에 세부 내용 둘 중에 하나만 걸치면 된다고. 네. 이것도 추측 찍고. 근데 이것도 풀면 맞았어요. 이번에. 시간이 걸리지, 그치? 네. 그러니까 시간을 얼마나 빨리 좁게 하냐는 거지. 가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잘라줘야지. 어떻게 잘라줘야 돼? 가를 문장별로 이렇게 나눠야 돼. 단락별로. 영어처럼. 이 단락에서요? 이게 한 단락인데요? 이 한 단락을 문장으로 또 나눌 수 있어. 흐름으로. 자, 여기에서 하자. 그런데 하고 끊기잖아. 즉, 이건 죽이고, 되는 상황이다. 단 하고 끊고, 이렇게. 그럼 하나, 둘, 세 덩어리. 그 조건 맞추는 거. 이해됐어요? 이게 국어를 만들든 어떤 선택지를 만들든 여기 제시문이 있으면 이게 5문장이면 이 5문장 요 하나에 관련된 문장, 요거에 관련된 문장 이렇게 내지 하나로 뭉쳐서 내면 실수해. 출제자도. 네. 그렇기 때문에 말이 헷갈리니까요. 영어도 5문장이 나오면 그 5문장을 딱딱딱딱 이렇게 끊어줘가지고 하나씩 매치시키는 거거든. 문단 순서대로. 그러니까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걸 다 골고루 반영한다고. 굉장히 신경 쓰면서. 그러니까 그 문장을 한꺼번에 통으로 보면 손해라고. 하나씩 비교하게 만들어 놨다고. 자, 수능은 뭐야? 읽기 테스트야, 그냥. 읽기 테스트야. 주제. 요거랑 같은 거 찾아라. 다른 거 찾아라. 이런 것이지. 이거랑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생략된 게 있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 안 나와. 소송당해. 그러니까 완전히 1대1등으로 똑같은 것만 물어봐. 애들이 똑같지 않다고 얘기할 뿐이지. 네. 어떤 애가 와가지고 10시간 동안 수학을 2장을 공부했어. 공부하는 애야, 안 하는 애야? 모르죠. 맞아. 근데 일반적으로는 하는 애가 아닌 애야. 1시간 동안 2장 했다고요? 아니, 10시간 동안 2장. 이거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애지. 네. 그럼 공부 안 하는 애야. 10시간 동안 2장 했다랑 공부 안 했다랑 똑같은 얘기. 근데 걔는 그래. 나 10시간 앉아있었어요. 공부했어요. 그러면. 뭘 모르는데. 그런 것처럼 이 내용이 같아. 네. 자, 어떤 애가 흥부는 착하네요. 안 착하네요. 착한 애죠. 그 정도밖에 안 나와.
얼마나 착해. 이런 거 안 나와. 논술이 아니니까. 네. 몇 프로 착해. 이런 것도 잘 안 나와. 논술만 나와. 뭐가 나와? 크다, 작다, 높다, 낮다,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런 것만 나와. 근데 말을 막 꾸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6번. 이렇게 객관식 문제가 있으면, 자, 이게 A요. A가 아닌 것은 뭐예요? B가 답이요. 이거 A 아니지? 네. 이거 A가 아니지? 이거 A가 아니지? 그래서 답 아니요. 제일 반대가 답이요. 애들이 이거 쌤 여기 있잖아요. 여기 C, D, E도 다 아니잖아요. 제가 논증해 볼게요. 딱 주면 맞아.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 아닌 것은 B요. 그냥 이해돼? 네. 그러니까 제일 비슷한 거 찾으면 돼. 그러니까 국어는 다른 거랑 다르게 51%만 알아도 어떨 때는 30%만 안 쳐도 맞춰. 왜?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게 2개 남았는데 요거는 아는데 30%는 그럼 이게 답이네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 이상한 거 쓰는 게 아니라.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볼 때 실제적으로 볼 때 이렇게 보시는 거야. 법을 경제학 방법론으로 살펴서 그러면 어디까지요? 보통 여기까지지. 서론이 여기까지 수준이잖아. 네. 어? 미친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살펴볼 수 있다. 그쵸? 있다. 이거 봐. 그러면 이거 상태에서 요 부분 조금 읽고 서론 부분. 범죄 억제 측면이구나. 예를 들었구나. 이 경우구나. 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거 있는 거 찾아요. 그게 이게 두 갈식으로 읽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가 대략 알면 두 갈식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이 첫 번째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냥 안 보고도. 그게 문제 푸는 방법 300가지, 그래서 3000가지 중에 한 가지. 그래? 그런 걸 저기다 문제 푸는 방법을 녹화해갖고 올려놨더니 몇 개 보고만 해. 애들이. 이거 봐도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너 이렇게 지금 적용하잖아, 이렇게. 그렇네. 다른 것도 다 적용할 수 근데 있게 얘기를 하는 거야. 쌤이 엄청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몇 개밖에 못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배워서 쓰는 거지. 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 이거요? 그냥 쭉 읽는데. 이렇게 틀리면 왜 틀렸을 것 같아? 이거요? 이게 상징적 소재 해갖고 소재들을 쭈루룩 봐야 돼. 근데 이 줄거리가 뭐야? 이거요? 이런 건 이렇게 묶으라고 그랬지. 이렇게. 이 말들. 그 사이사이 이 말이 아니라 이걸 누가 말했고 이거 이게 쭉쭉 묶어놓잖아. 그러면 여기에 내용들이 나와 이렇게. 말을 묶고 말이 많으면 사이의 내용의 흐름을 보는 거고 내용의 흐름이 많고 말이 적으면 말을 보는 거고 그런 다음에 흐름을 잡아주는 거거든. 네. 그러면 이 말 이만큼 묶으면 요거 읽어야지. 그럼 요거 내용 읽고 요거 내용 읽고 요거 내용 읽으면 전체 흐름 잡히는데. 근데 흐름은 잡히는데요. 이거는 뭔가 상징적인 소재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좀 헷갈렸고, 그리고 역사적 사건이 이런 게 역사적 사건인 줄 알아서 5번을 골랐는데 이 두 개가 헷갈렸던 거죠. 그랬는데 4번에 상징적 소재가 있었어요. 논문 자체에서 이끌 내용 이거 됐고 이것도 순식간에 풀었는데 부분 보는 거라 그지? 네. 여기는 안 나와. 뭐요? 주인공에게 신물을 전해주거나 이게 신물이 뭐예요? 그거 칼. 그러면 그게 상징적 소재 아니야? 근데 그걸로 인물의 미래를 암시하는 건 그걸 가지고 신물을 주면 그걸 가지고 네 신분이 되겠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삭함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연습을 시켜야 되는 거고. 요거는 왜 이렇게 체크가 적냐? 근데도 금방 풀었냐? 요 줄거리 왜 6과원칙으로 다 읽었어?
그래요? 그냥 읽었는데요? 주르륵 그냥? 네. 그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지. 네. 아, 네? 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아, 근데 이런 거는 문학 같은 거는 안 읽으면 내용을 모르지. 네. 내용을 모르는데 내용을 모르더라도 이걸 읽더라도 읽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찾기 위해서 이걸 읽었냐고. 공호부님이 중요하냐고. 대대장님이 말한 저 고차장 핑계가 중요하냐고. 그럼 얘부터 보라고요? 당연히 문학도 이것부터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문학은 그냥 무조건 읽어야 되니까 그냥 읽었죠. 그럼 그냥 읽는데 이 그냥 읽고 이걸 가면 또 그냥 또 읽으러 가잖아. 그럼 시간을 지금 2배로 쓰는 거 아니야? 이게 문법 화작문 이렇게 앞부분에 있는 문제들은 앞부터 읽어도 되겠지만 화작문하고 문법은 선택지부터 봐야 된다고. 문학하고 비문학은. 그럼 요때 문법, 화작문 이런 거는 앞에서부터 읽어도 상관없을 수도 있어. 네. 그러면 이게 문법, 문학을 전부 다 읽어서 시간을 하면 다 읽고 제시문 읽고 또 이거 읽고 제시문 또 읽어야 될걸. 이런 시간 문학을 어떻게 푸는지 문학 푸는 법 보라고 했는데 봤어? 아니, 어? 아닌 것 같아. 근데 쌤이 얘기는 했던 것 같아. 이거 선택지부터 보라고. 그 시간만 낭비만 덜 되면 지금 안정적으로 한 3등급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데 시간 연습만 다 되면 맞아요. 그러면 최저 등급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계속 4등급 나오고 있으니까 3등급. 시간만 충분히 압축되면 되는데. 네. 근데 그 뭐지? 수능이 더 어렵지 않아요? 모의고사들보다? 수능이 더 쉽다고 하는 애도 있고 그래.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 그러면 3등급 맞추든지 아니면 3등급보다 좀 더 쉽게 해서 2등급까지 2등급 힘들겠다. 3등급 끌어올리면 한 등급 떨어져도 4등급 나오잖아. 네. 그렇게 폭망하는 게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이 문학 풀이법 한번 보고 문학 어떤 식으로 푸는지 좀 보라고 그랬더니 안 봤어. 그러면 문학이랑 수완도 봐야 되나요? 뭐라고? 수완. 어떤 수완? 수능화전. 수완하고 수특을 안 보면 줄거리를 어떻게 해? 네? 시험 문제 풀듯이 보면 되지. 짧게 선택지 고르는 연습하고 빠르게 문제 있잖아. 문제. 네. 근데 수능화전은 문제가 적잖아요. 아 그러니까 모의고사 풀듯이 풀면 금방 보잖아. 네. 그러면 3, 4일도 안 걸리게 다 볼 건데. 수특은요? 수특 수완 이틀이나 하루 걸려. 수특이요? 서울대 가는 애들 5시간 6시간에 다 풀고 와. 모의고사 본다고 쳐봐. 1시간에 몇 개 풀어야 돼? 1시간에 40. 1시간에 45개가 80분이니까 한 30개는 풀어야 되잖아. 네. 아. 그럼 300문제 넘어 그게? 아니요. 그럼 충분히 푸네 하루면. 하루. 네. 30개씩 10배 편법 문제. 이거랑 똑같아 애들이. 시험이라도 봐야 기억이 나지. 그리고 틀린 거는 해설도 읽어봐야지. 네. 그럼 모의고사 풀듯이 풀어버리면 되거든. 수원. 그러니까 애들이 지식이네 많이 물어봐. 수완하고 수탁 풀어야 됩니까? 풀어. 모의고사처럼. 그런데 그 틀린 거 해. 뭔 차이야. 근데 이 모의고사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수완과 수특은 나중에 나올 수도 있어. 그럼 당연히 해야지. 이게 천천히 하려니까 오래 걸리고 동영상 보려니까 오래 걸리지.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8번. 아니 어떤 거는 빨리 푸는데 문학 푸는 법에 문학이 시간 제일 많이 걸려 나는. 저도 그래요. 그래 그럼 문학을 빨리 풀려면 어떻게 되냐고. 내가 문학 풀어본 거나 문학 푸는 법이나 문학 해설할 때 문제 풀 때 그 순서가 최단 코스로 설명해 준 거거든. 그 문학 푸는 걸 좀 많이 찾아서 봐. 네. 어? 그 시간 들여서 풀어서 다 맞히면 누구 좀 묻지. 왜 시간을 뽑으려고 그래? 이렇게 국어가 1:1 대응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랑 내용을 잘 모르는데 대응시키려면 하나하나 다 찾아야 되거든. 네. 비슷한 단어를.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찾는데 시간을 투자하려고 나머지에서 시간을 뽑아오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실제로 이게 이 문제풀이법 있는 거를 몇 개 보고 그 옛날에는 그냥 본 거고 안 돼 하면서 본 거고 지금은 적용시키려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없어요.